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이번 학기에 전달 현상을 함께 공부할 권우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벌써 3학년이네. 화공과 3학년 때 뭐 배우는지 알아요? 우리 화학공학자가 하는 일이 뭐죠? 화학 제품 생산을 위한 화학 공정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일이죠. 3학년 때는 1학년, 2학년 때 배웠던 기초 과목을 바탕으로 실제 화학 공정을 분석하고 설계하는 데 필요한 과목들을 배우게 됩니다. 제가 어떤 과목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 화학 공정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이 제품 생산을 위한 인풋과 아웃풋이 액체나 기체 같은 플루이드, 유체라는 점이에요. 이런 유체는 파이프를 통해서 흐르게 되는데 이때 유체의 유속이나 파이프의 모양에 따라서 제품의 품질이나 생산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기약같이 아주 정밀한 화학 제품은 파이프가 얇은 게 유리할 수도 있고요. 아이스크림 같은 거 만들 때는 이런 특이한 모양의 파이프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파이프를 통한 유체의 흐름 또는 유동을 수학적으로 기술하는 학문이 바로 유체역학이고 전달현상 원에서는 이 유체역학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 원료만 집어넣는다고 제품 나오는 거 아니죠. 열을 전달해서 반응물의 온도를 올리기도 하고요. 삼투막이나 필터를 이용해서 이 물질 전달을 통해 반응물을 정제하는 과정도 필요할 거예요. 이런 열 전달이나 물질 전달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이 바로 전달 현상 2입니다. 자, 또 이 투입된 원료들 사이에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통해서 제품을 생산할 수도 있는데 이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반응기의 모양이라든지 반응 온도라든지 원료의 농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제품의 품질이나 생산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변수들을 잘 분석해서 반응기의 모양이나 반응 조건을 최적화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이 화학 공정에 적합한 반응기를 설계하고 반응기 내에서 발생하는 화학 반응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목이 바로 반응공학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화학 공정의 제품이 꼭 실체가 있는 물건일 필요는 없어요. 화학 공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가지고 수증기를 만들고 이걸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할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단순하게 자동차 바퀴를 돌아가게 만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열이 전기 에너지로 뭐 또는 운동 에너지로 아니면 또 다른 에너지로 바뀌는 에너지 전달 및 전환 과정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이 바로 연력학입니다. 이렇게 네 과목이 여러분이 화공과라면 꼭 배워야 되는 화학 공정 관련 핵심 필수 교과목들이고요. 1학기에는 전달현상 1, 2학기에는 전달현상 2가 개설이 됩니다. 최근에 이 화학공학이랑 관련된 분야가 좀 많이 늘어나가지고 여러분의 수강 자율성 보장을 위해서 전달현상 2가 전공 필수에서 빠지게 됐는데 그래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취업 생각 있는 분들, 특히 화학회사나 반도체 회사 취업 생각 있는 분들은 꼭 들으셔야 됩니다. 안 들으면 면접 가서 고생하실 수도 있어요. 자, 전달연상 원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책은 이거고요. 이 책이 한 1000페이지쯤 되는데 목차를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배웁니다. 나머지는 대학원 유체역학 과정이거나 전달현상 2에 해당하는 열전달, 물질 전달 내용이에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뭘 배우냐? 자, 여러분 밀레니엄 수학 난제라고 들어봤어요? 이 클레이라는 사람이 설립한 수학연구소에서 2000년에 7가지 수학 난제를 선정했는데 풀면 100만 달러 줘요. 자, 어떤 문제들이 있냐 하면 먼저 양 밀스, 이거 사람 이름입니다. 매스갭, 질량 간극이라고 하는데 이 양자역학이랑 관련이 있어요. 존재 가능한 질량의 최소 단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문제인데 다시 말하면 물질은 무한히 가벼울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질량의 최소값이 얼마인지 이론적으로 알아내는 게 목표입니다. 자, 리만 가정은 아마 들어본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리만 제타 펑션이라는 함수에 대한 내용이에요. 리만 제타 펑션이 뭐냐? 프라임 넘버, 이 소수의 분포에 대한 함수입니다. 리만 제타 펑션을 완성하면
어떤 특정한 수보다 크지 않은 소수의 개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100만보다 작은 소수의 개수가 몇 개냐 했을 때 바로 대답할 수 있다는 거지. 자, 다음 P vs NP. 이거는 명제에 나오는 표현인데 해석하면 검산을 쉽게 할 수 있는 문제는 풀이도 쉬울 수 있냐? 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10자리 숫자로 된 패스워드를 맞추는 문제가 있다고 해봅시다. 경우의 수가 몇 개나 돼요? 10의 10승계죠. 이 풀기 어려운 문제거든. 자, 그런데 답을 알려주고 검산하는 건 어때요? 엄청 쉽지? 그냥 입력해보면 돼. 아, 그럼 검산이 이렇게 쉬우니까 이거를 어떻게 잘 이용해가지고 혹시 패스워드를 찍어서 좀 쉽게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방법이 존재하는지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지 수학적으로 증명해봐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호지 컨젝처. 이 호지 추측은 기하학이랑 관련된 문제인데 쉽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문제를 봐도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전공자들을 위한 문제입니다. 자, 다음 이 푸앙카레 추측은 4차원 공간, 우주 공간과 관련된 문제인데 러시아 수학자 페레만이 증명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좀 괴짜야. 뭐 상금도 거부하고 상도 거부하고 해가지고 뭐 기사도 많이 나고 했었어요. 자, 다음 이 버츠 추측은 이 타원 곡선에 대한 문제인데 앤드류 와이스라고 페르마 정리 증명한 교수가 선정한 문제예요. 이 사람 전공이 타원 곡선이거든. 물론 이게 문제를 봐도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전공자들을 위한 문제예요. 자, 이제 마지막 나비아-스톡스 이퀘이션 이렇게 생겼어요. 미분 방정식이죠. 뭐 하는 데 쓰는 식이냐? 유체의 움직임, 유동을 수학적으로 해석할 때 쓰는 식이에요. 왜 난제냐? 이 푸는 건 둘째치고 이 미분 방정식의 제너럴 솔루션이 존재하는지 아니면 아예 없는지조차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니 얼마나 어려우면 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바로 이번 학기에 배울 내용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비아-스톡스 이퀘이션만 배웁니다. 세상에 풀면 10억 주는 식을 배운다고? 어렵겠지? 자, 그래서 제가 강의 노트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과서가 이 전라현상이라는 학문을 만드신 분들이 쓴 책이라서 그 역사도 있고 전통도 있고 뭐 권위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이게 매너가 없어요. 오래된 책이라서 친절하지가 않아. 그래서 추가적인 설명도 좀 많이 넣고요. 그림도 알아보기 쉽게 다시 다 그렸습니다. 훨씬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을 테니까 너무 겁내지 마시고요. 자, 강의 노트는 스노보드에 PDF로 올려놨으니까 출력해서 수업 시간에 가져오시면 됩니다. 뭐 저번에도 괜찮고요. 그래도 책은 있어야 돼요. 이 숙제가 책에서 나가거든. 그리고 이게 또 화공의 심장 같은 과목인데 책 한 권쯤 있어야지. 그치? 자, 공지사항 게시판에 보시면 예제 풀이랑 시험 기출문제 있으니까 숙제하실 때 공부하실 때 참고하시고요. 평가 기준인데 숙제 5번, 중간 기말 있고요. 출석은 그냥 전자출결 하시면 됩니다. 까먹고 몇 번 안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매년 9월 말 10월 초쯤에 이 전달 현상 경진대회가 있어요. 1등 하면 상금 100만 원 주거든. 올해 전달 1, 2 수업 들어보시고 내년에 나갈 만한데 싶으면 저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제가 추천서 써드리겠습니다. 수업 관련해서 질문 있으면 문자나 메일 주시고요. 제가 조금 늦어도 답장은 꼭 하니까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 첫 단원 챕터 0인데요. 유체역학 공부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의와 개념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